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의 김민희입니다. 간의 아래쪽에는 한 7에서 10cm 정도 크기의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쓸개라고도 불리는 담낭이라는 장기인데요. 이 담낭에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담낭 절제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즉 담낭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외과 전문의 이성배 센터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이성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담낭염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질병명인데요. 먼저 담낭이 어떤 기관인지, 위치라든지 기능 등등을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쓸개라도 불리는 담낭은 길이가 약 7에서 10cm 정도 되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주머니입니다. 간에 분비된 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쓸개즙은 보통 간에서 생성되고 분비되어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됩니다. 배출된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 소화를 돕는 즙을 저장하는 곳이 담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담낭염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담낭염의 원인으로 담석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염증, 종양 등의 원인이 되어 담관의 협착으로 장내 세균이 담즙 내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급성 담낭염입니다. 반면 만성 담낭염은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벽을 자극할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환자의 대부분은 급성 담낭염의 병력이 없고 비특이적인 통증만 나타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이라든지 종양 등에 의해서 이 담낭이라는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걸 담낭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흔한 질환인가요? 네, 담낭염의 발생 빈도는 통계 연구에 따르면 평생 전 인구의 약 1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0년 10만 명이었던 국내 담석증 환자가 2021년에는 24만 명으로 11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담낭에는 사실 담낭염 말고도 다른 종류의 또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담낭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종류도 좀 간단하게 좀 짚고 가볼까요? 네.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담낭암과 담낭벽의 점막이 과다 증식하고 근육벽이 두꺼워지는 성근종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용종이 있는데요.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1cm 이하여도 모양이 납작한 무경성 형태 또는 50세 이상이거나 용종의 크기가 커지거나 증상이 있거나 담석이 동반되었을 경우 담낭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낭이라는 기관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담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담석. 첫 번째 키워드, 담석입니다. 담낭염과 담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담낭에 만성용혈, 간경화증, 회전 말단부의 질환, 만성 담관염, 기생충 감염 등으로 인한 담관 협착으로 담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담석이 담낭관을 폐쇄하여 담낭염이 발생합니다. 이게 담낭에 있는 원래의 돌이 아닌 거죠? 어떤 찌꺼기들이 뭉쳐서 돌처럼 된 걸 담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담낭염은 담석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외상, 선천적 기형, 당뇨, 비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담석이 담낭관의 입구를 막으면 담낭벽에 염증이 시작되고 담즙이 정체되며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담낭염의 대부분이 담석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담석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우리 몸 속 안에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율이 낮긴 하지만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담석의 유병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인자는
고령, 인종, 유전적 경향, 고지방, 식이, 비만, 그리고 급속 체중 감량, 임신, 경구용 피임제와 같은 약제, 당뇨나 장기혈 같은 전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성 담석의 위험 인자로는 십이지장 담관의 역류, 만성 용혈성 질환, 간 견병증, 췌장염,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이 등이 있습니다. 뭐 담낭염의 그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담석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모든 경우의 수가 100%는 없잖아요. 약간의 예외 사항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것도 그 외에 혹시 다른 원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담석 담낭염도 있을까요? 네, 급성 담낭염의 약 5에서 10%는 수술상 담석이 발견되지 않고 이들의 약 50%는 염증의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담낭염의 임상 양상이 나타나지만 담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중증 질환과 동반하는 경우에도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석증에 비해 진단과 치료가 어렵습니다. 심한 외상, 화상수술, 오래 지속된 분만, 정맥을 통한 영양제 투여, 폐혈증, 담낭암으로 인한 폐쇄, 담낭 연전, 담낭 허혈, 담즙 정체 등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있을 때도 발생합니다. 뭐 대부분은 담석에 의해서 담낭염이 생기지만 뭐 다른 원인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데요. 그 원인들에 의해서 뭐 치료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네, 급성 담낭염은 담석에 의한 담낭염보다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고 예후가 나빠져서 응급으로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이 위험한 거군요. 이게 그러면 담낭염 자체는 그 유병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담낭염 발생은 동양인이 서양인보다는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낮고, 그러니까 서양인이 더 많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양보다 서양에서 발병률이 높다는 건 뭐 지방 섭취가 많은 그런 식습관과 좀 연관을 지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으면 담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 환경 등이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담색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무더운 날씨에도 이게 사실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담낭염은 날이 덥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고단백으로 구성된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급성 담낭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29,700명, 그 중에서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3,800명 등 가장 많은 월별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급성 담낭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수, 그 월별 추이를 좀 살펴만 봐도 사실 좀 더 조심해야 할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 갑니다. 머피 징후,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뭐죠? 네, 담낭염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머피 징후가 있는데요. 머피 징후는 오른쪽 윗배의 갈비뼈 아래 경계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멈추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머피 징후가 있으면서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우상복부 통증, 발열 등이 있다면 급성 담낭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식사 후 30분쯤 체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윗배 갈비뼈 그 경계 이 부분을 누르면 너무 아파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머피 징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통증 양상은 30분 이상 지속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만약에 뭐 머피 징후만 좀 알고 있어도 사실 뭐 위경련 같은 다른 질환과 이 담낭염을 구분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늦추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급성 담낭염은 대부분 심한 통증을 동반하지만 만성 담낭염은 지속적인 담석으로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증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담도 산통, 급성 담낭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담낭 주변의 농양, 천공,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누공,
그리고 담석성 장 폐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낭벽의 허열과 괴사로 기종성 담낭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급수술과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진단을 위해서 또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머피 증후와 발열, 백혈구 증가의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급성 담낭염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의 증가, 간 기능 검사의 이상, 빌리루빈 수치의 상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진단은 어떻습니까? 네, 영상 진단으로는 복부 초음파가 1차적인 진단 방법이 됩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진단도와 예민도가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비침습적이며 방사선 노출이 없으면서 주변 구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담낭 내에 담석이 있으면서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고 담낭 주변에 체액 같은 게 고여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CT를 통해 급성 담낭염을 진단하고 합병증 또는 췌장이나 담관 등 다른 복강 내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RI, MRCP가 있는데요.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입니다. 방사선 대신에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초음파나 보다 더 자세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CT보다 좀 더 선명한 담관의 이상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RCP는 담낭염만을 확인하기 위한 일률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초음파 혹은 CT에서 담관의 확장 소견이 보이면 총담관 혹은 간내 담관에 담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낭염 치료법. 혹시 담낭을 절제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담낭염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24에서 72시간 이내에 조기 수술이 필요하고 급성 담낭염의 합병증인 농양, 청공, 누공, 장폐색증이 동반된 환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경피적 담낭 배익술을 먼저 시행한 후에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 뭐 수술 과정이라든지 수술 방법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보통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염증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 개복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보통 30분 전으로 끝납니다만 담낭염이 심한 경우 1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이틀 정도면 퇴원을 합니다.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두 수술 방법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네. 복강경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법으로 절개하지 않고 복부에 3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 일자형 복강경 기구를 넣어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좁은 통로로 수술이 진행되어 기구의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어 시야 확보가 되지 않거나 수술 중 기구가 부딪힐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집도의가 로봇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배꼽 구멍 하나만으로 모든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시야가 15배 확대된 3차원 입차 영상을 보며 540도로 움직이는 로봇팔을 통해 수술을 직접 직도하여 사각지대 없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흉터와 통증, 출혈이 모두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기구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집도의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 정교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각각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것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지만 복강경이든 뭐 로봇 수술이든 이게 어쨌거나 그 담낭이라는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담낭 절제술 후에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리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수술 후 약 한 달 정도는 과식을 피하시고 특히 기름기가 있는 음식, 예를 들어 돼지기름, 튀김, 생기름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과식하게 되시면 설사와 약간의 복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발열, 복부 팽만, 심해지는 복통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퇴원 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시며 약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담낭도 어쨌거나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였고 그 기능이 있는데 이걸 뭐 절제해도 우리 건강상에 아무런 해가 없나요? 네, 쓸개는 담즙을 잠시 저장하는 곳이지 담즙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쓸개를 제거하게 되더라도 담즙은 간에서 동일하게 생산되고 쓸개를 대신해 총담관, 총간관, 간내 담관 등이 저장 기능을 늘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뭐 담낭염이나 담낭 용종은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담석은 담낭 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담낭을 제거하면 더 이상 담낭 용종, 담낭 결석 등이 생기지 않아서 담낭염, 담낭암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담낭염을 치료를 해도요, 어쨌거나 담석이 몸 안에 있으면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석을 빼내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결석만 빼낸다고 해서 결석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결국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담낭을 제거한다면 어쨌거나 재발 자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발 관리법 등은 더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염 자체도 좀 위험하지만 담낭염의 합병증인 폐혈증이 발생을 하면 생명까지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주의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담낭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성배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